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는 일,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한국종교인연대를 비롯해 자살 예방에 힘써온 단체들이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국생명운동연대 정책위원장,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이범수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잘 아시다시피 OECD 1위를 갖다가 20여 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일본의 예를 좀 들자면 자살 예방 기본법을 일본이 만들어서 네. 대응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확실히 한 20% 정도 낮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하자라고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런 저희의 의도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또 자살률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급하다. 계속 지금 대책 없이 계속 자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살 대책위원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낮춰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자살 예방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20% 정도 자살률을 낮췄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자살대책위원회법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죠? 네네, 그렇게 지었는데 자살 예방 기본법을 만들기에는 너무 또 입법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위원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그런 위원회가 움직인다면 우선 급한 대로 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그 다양한 생명단체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그 자살 예방에 힘써온 단체들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생명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살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단체들이 계속 조금씩 다른 단체들을 이제 같이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해서 한국생명운동연대라는 단체는 지금 한 33개 단체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운동을 하면서 생명존중 시민회의 그리고 또 그때의 우리 세미나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종교인연대 그다음에 안실련 그다음에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이분들은 이제 유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자살대책위원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처럼 자살 예방 기본법까지는 갈 길이 좀 멀기에 이제 우선 이제 자살대책위원회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에 이 자살대책위원회를 먼저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어떤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없는 상황인가요? 정신건강정책 민간협의회라는 것이 일찍이 한 5, 6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당히 커다란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별로 이렇게 일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냥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가 작년에 정신건강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지난번 정권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또 이러한 위원회도 또 별다른 성과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대통령실 직속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 문제를 이제 떠나서 IMF가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0명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IMF 이후에 그러니까 그 IMF 터진 1997년 8년 이후부터 막 튀어오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5, 6년 사이에 거의 2.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그러한 대응을 하려면 전 국가가 나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부처가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의 주장을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지 실질적인 행정부 내에 또 어떤 실천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또 예산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여러모로 또 자랑스럽고 여러 종교가 또 네. 평화롭게 공존하고 아름다운 네. 정신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인데 이 네.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불명예입니다. 예. 네. 국가 차원에서 지금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자살 문제는 또 우리 종교인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네. 이 자살대책위원회법이 제정이 되면 종교도 뭐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자살대책위원회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사회의 역량을 동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도 지금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지만 자살하고 관계되는 부처들은 뭐 교육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뭐 또 문체부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자부도 있고 요즘 뭐 40대 50대 자살이 가장 극심한데 그분들이 대개 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소속된 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정부 부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전국적으로 자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가 어떤 지방에 가서 이것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자체와 협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서서 나서서 한다고 그러면 종교단체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종교계가 그동안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그것은 그동안의 종교주의 교리가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불살생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치우쳐서 그동안에 좀 관심을 좀 안 두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종교인들도 이제는 그게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위배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으로 내몰리는 자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계는 각 그 종교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종교계가 같이 그동안에 좀 나서지 않았던 그러한 영역에서
같이 협조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좀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종교인들이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우리 종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를 위해서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 각 지역마다 종교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종교별로. 그러면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기구들이거든요.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그 종교단체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걸 전달 체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달 체계는 어떻게 보면 말초 신경이나 말초 혈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예산이 흘러가고 또 인력이 배치해 준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자살 예방 자체의 방지 사업에 전격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일본처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이 그 자살 예방 방지법을 갖다가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그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아주 과감하게 투여를 했습니다. 초반부터. 예. 네. 그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4대 종단과 함께 네네.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시나 도 차원에서도 또 종교계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절대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또 예산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예산에서 또 띄어서 자살 예방 사업에다 쓰기에는 그쪽도 나름대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이러한 자살대책위원회법을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또 지자체 자체의 활동, 그다음에 또 지자체 내에 있는 종교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주 자살을 낮출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자살 문제의 어떤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물질 우선주의, 또 치열한 경쟁, 개인주의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또 완화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근본 문제들은 또 우리 종교인들이 또 나서서 또 사회 분위기를 또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종교단체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영역 단체도 별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이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을 비롯해서 이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사회가 정말로 또 알고 보면 우리 이웃을 항상 그렇게 사랑하고 또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러한 사회인데 어떻게 또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비정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한 사회가 지금 아주 공고해진 것처럼 20년 동안 아주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자살 문제를 얘기해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의 자살이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살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에 힘을 좀 모아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마 그 뻘밭에서 아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도 좀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데 아직 이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이제 관심들을 못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같이 또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분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예. 자, 지금처럼 네, 앞으로도 우리 자살 예방을 위해 힘써온 단체들이 네, 목소리를 더 내고 또 국회와 함께 이런 법을 또 제정해 나가는 데까지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음 방송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캠페인 이런 걸로 좀 같이 저희하고 같이 좀 해주시면 저희에게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한국생명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이신 동국대 생사문화산업과 이범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